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 병오년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항상 올해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자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제도들의 변화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제도의 변화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뉴스에서 한번 언급되고 신문 한 켠에 작게 실리고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변화를 모르고 지나치면 정작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거나 준비해야 할 것을 놓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2026년 한 해 동안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변화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올해 무엇이 달라졌는지, 내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2026년에 달라진 연금, 복지 의료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병원 갈 때 꼭 알아두면 좋은 변화들을 다룹니다. 두 번째, 시니어가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금 체크리스트입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과 은행 이용 방식의 변화입니다. 요즘은 버튼 하나만 바뀌어도 헷갈리는데 2026년에는 또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천천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은 메모해 두시면 더 좋습니다. 국민연금 어떻게 달라졌나? 먼저 국민연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조정되는 시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962년생부터는 만 64세, 그러니까 기존보다 1년 늦게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건 법이 바뀌면서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것이니까 본인이 몇 년생인지에 따라 수급 연령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제도입니다. 조기 수령은 원래 받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겁니다. 대신 매년 6%씩 감액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30% 줄어든다는 뜻이죠. 반대로 연기 수령은 늦게 받는 대신 매년 7.2%씩 늘어납니다. 5년 늦게 받으면 36% 더 받게 됩니다. 그럼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생활비 필요 여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건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액을 더 자세하게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본인이 조기 수령하면 얼마, 연기 수령하면 얼마,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금액과 기준은? 다음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최대 약 34만 원 내외, 부부 가구는 합쳐서 약 54만 원 내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조정되니까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입니다. 이건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부동산까지 다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고 있어도 집이 있거나 예금이 많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약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약 340만 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미 받고 계신 분도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은 본인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건강보험료 어떻게 바뀌었나? 이제 건강보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약 7.09%에서 7.15% 수준으로 조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퍼센트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몇천 원에서 만 원 정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분들이 더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피부양자 자격 기준입니다. 자녀 밑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 많으시죠? 2026년부터는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 과세 표준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녀분들과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1년 동안 본인이 병원비로 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50%는 연간 약 120만 원, 중간 소득층은 약 200만 원, 고소득층은 약 580만 원 수준입니다. 본인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자동으로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다가 나중에 알고 놀라십니다. 그러니 병원비 영수증은 꼭 모아두시고 1년에 한 번쯤은 본인이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장기요양보험 등급 기준 완화. 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치매 환자에 대한 등급 판정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체 기능 중심으로 판정했는데 이제는 인지 기능 저하도 더 세밀하게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증 치매라도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요양시설 이용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5에서 20%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시면 되고 신청 후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나 괜찮아 하시면 등급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직장 가입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검진 항목이 일부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치매 조기 검진, 골다공증 검사 등이 강화되었습니다. 검진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받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검진 대상자가 되면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는데 이걸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매년 초에 한 번쯤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검진 일정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진 결과도 중요합니다. 결과지를 받으셨으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숫자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꼭 물어보세요. 의료비 지원 제도. 마지막으로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지원이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병원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 질환자는 본인 부담률이 대폭 경감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건 갑자기 큰 병이 생겨서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갔을 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과 의료비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신청은 병원 사회복지팀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몰라서 못 받는 정부 지원금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는데도 몰라서 못 받고 계십니다. 정부는 홍보를 하지만 그 홍보가 정작 필요한 분들한테는 잘 안 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전기가스 요금 지원. 먼저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겨울에 난방비, 여름에 전기세 부담되시죠? 저소득층 어르신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전기,
가스, 지역 난방, 등유 등을 살 때 쓸 수 있는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8만 원, 2인 가구는 약 30만 원, 3인 이상은 약 42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이건 현금이 아니라 카드 형태로 나옵니다. 신청 기간은 보통 매년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소득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으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이건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양곡 할인 쌀 구매 지원. 다음은 양곡 할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쌀을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정부 양곡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에 10kg씩 배정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배송도 가능하니까 무거운 쌀을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되고 자격이 되시는 분은 대부분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만약 못 받으셨다면 한번 문의해 보세요. 노인 일자리 사업.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집에만 계시기 답답하시죠.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여러 유형이 있고 본인의 건강 상태와 관심사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익형은 주로 공공시설 관리, 환경 정비 등의 일을 하고 월 약 27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돌봄, 상담 등의 일을 하고 월 약 60에서 8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신청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주민센터 등에서 할 수 있고 매년 초에 모집합니다. 경쟁률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입니다. 임차 가구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 가구는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 기준 월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지원받습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붕, 벽, 화장실 등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하시면 되고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통신비 감면. 요즘은 휴대폰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런데 통신비도 부담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통신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월 최대 1만 1천 원, 인터넷 요금은 월 최대 3만 원 정도 감면됩니다. 신청은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바로 적용됩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안 됩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문화생활도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문화누리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13만 원이 충전되어 있고 영화, 공연, 박물관, 책 등을 살 때 쓸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사용처가 더 확대되어서 스포츠 관람, 여행 상품 구매 등에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카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시력청력 치아 보조기구 지원. 나이가 들면 눈, 귀, 치아가 약해집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은 안경, 보청기, 틀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은 4년에 1회, 보청기는 5년에 1회, 틀니는 7년에 1회 지원됩니다. 보청기는 한 개당 약 130만 원까지 지원되고 틀니는 전체 틀니 기준 약 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본인 부담금은 있지만 전액 본인이 내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신청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 마지막으로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화재, 질병, 사망,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일시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약 62만 원, 긴급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위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한 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스마트폰과 은행 이용 방식의 변화입니다. 요즘은 버튼 하나만 바뀌어도 헷갈립니다. 특히 은행이나 스마트폰은 자주 쓰는 것인데 조금만 바뀌어도 어렵게 느껴지죠. 오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은행 창구 이용 변화. 먼저 은행 창구 이야기입니다. 요즘 은행 가시면 창구가 많이 줄어든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은행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창구를 줄이고 대신 기계를 늘리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 추세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창구가 줄어들어도 어르신 전용 창구는 대부분 유지됩니다. 또 복잡한 업무는 여전히 창구에서 처리해줍니다. 다만 단순 입출금, 계좌 이체, 잔액 조회 같은 건 기계로 하시는 게 빠릅니다. 줄도 안 서도 되고 수수료도 더 저렴합니다. ATM 사용법 변화. ATM기, 그러니까 현금 자동 입출금기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대부분의 ATM기가 음성 안내 기능을 지원합니다. 화면을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음성으로 안내를 들으면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 옆에 보시면 이어폰 단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어폰을 꽂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요즘 ATM기는 터치스크린 방식이 많습니다. 버튼이 없고 화면을 손으로 눌러야 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시간 제한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꼭 뽑아가세요. 거래가 끝나면 카드부터 먼저 나옵니다. 돈에만 신경 쓰다가 카드를 두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바일 뱅킹 꼭 써야 할까? 모바일 뱅킹, 즉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쓰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은행 가서 하시는 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모바일 뱅킹을 쓰시면 집에서 편하게 거래하실 수 있고 수수료도 절약됩니다. 2026년에는 모바일 뱅킹 앱도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글자도 크게 할 수 있고 자주 쓰는 기능만 모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설치는 자녀분이나 은행 직원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설치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 인증 방식 변화. 본인 인증, 즉 이 사람이 정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 하나면 됐는데 이제는 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생체인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특히 생체인증, 그러니까 지문이나 얼굴 인식이 많이 쓰입니다. 생체인증이 편하긴 한데 문제는 지문이 잘 안 찍히거나 얼굴 인식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땐 비밀번호나 핀번호로 대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본인 인증 정보는 절대 남에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은행이나 경찰이라고 해도 전화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물어보는 일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이렇게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26년에도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경우입니다. 전화로 당신 명의로 범죄가 일어났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겁을 주고 돈을 이체하라고 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검찰이나 경찰은 전화로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끊으시고 가족이나 경찰 112에 문의하세요. 또 하나, 택배 문자나 쿠폰 문자도 조심하세요.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스마트폰 설정, 이것만은 꼭. 스마트폰 설정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화면 잠금은 꼭 설정하세요. 비밀번호, 패턴, 지문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앱 자동 업데이트를 켜두세요. 보안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니까 더 안전합니다. 설정 방법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설정해서 자동 업데이트를 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하지 마세요.
공식 앱스토어에 있는 앱만 설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알림 관리. 스마트폰 쓰다 보면 알림이 너무 많이 와서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알림을 카테고리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알림만 받고 광고 같은 건 꺼놓을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설정 알림에 들어가셔서 앱별로 알림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우실 수 있으니 자녀분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기 중고거래 주의. 요즘 중고거래 앱 많이 쓰시죠?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앱 말입니다. 편리하긴 한데 사기도 많습니다. 특히 먼저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사기입니다. 중고거래는 직거래가 원칙입니다. 직접 만나서 물건 확인하고 현금으로 거래하세요. 만약 택배 거래를 하신다면 앱 내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절대 개인 계좌로 송금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요금제 확인.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요금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한테 맞지 않는 요금제를 쓰고 계십니다. 데이터를 많이 안 쓰시는데 비싼 요금제를 쓰시거나 반대로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데 적은 요금제를 쓰셔서 추가 요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시니어 전용 요금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통화 위주로 쓰시는 분들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도 있고 데이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을 위한 요금제도 있습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제가 쓰는 패턴에 맞는 요금제가 뭔지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요금제 변경도 전화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6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연금과 복지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 기초연금 금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제, 장기요양보험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부담 상한제는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정부지원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양곡 할인, 주거급여, 통신비 감면, 문화누리카드, 긴급복지지원 등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한 번만 신청해 놓으시면 매년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폰과 은행 이용 방식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알아두면 덜 불안해지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인터넷 사기를 조심하시고 본인 인증 정보는 절대 남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새해에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거나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제도, 헷갈리는 부분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